그래서 여기 예시만 보고요. 얘는 간단하게 끝나요. 헷갈려 하지 마세요. 그냥 예시만 보고, 이게, 빼기 4고, 소수점이 두 자리면 2고,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요거 설명하다 말았네요. sum if, count if잖아요. 대리급여의 평균을 구할 때 에버리지 if를 사용하면 돼. 내가 평균을 구하는데 조건을 붙었어. 그럼 에버리지 if를 쓰면 되는데, 여기서는요, 에버리지 if가 나오면 좋은데 없잖아요. 그쵸? 얘는 다른 방법으로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평균 구하는 거잖아요. 국영수 시험을 봤으면 100이면 어떻게 해요? 국어, 영어, 수학의 합계를 구한 다음에 국어, 영어, 수학 세 과목이니까 3으로 나눠서 구하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는 썸이프를 써서 조건이 직급이 대리인 친구들을 골라서 그쵸? 그 급여의 합계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누기 3을 해주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평균이 구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썸이프 이 문제는 오히려 커말 시험보다는 ITQ 시험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레인지 크라이테리아, 레인지는 범위니까 범위를 선택을 하고 그런데 지금 이거는 한 방에 구해지니까요. 굳이 우리가 F4를 씌울 필요는 없겠죠? 그냥 요렇게 바로 가셔도 되겠죠. 그래서 데리고 썸 레인지는 급여의 합계니까 구하신 다음에 엔터를 치면 합계가 나오고 우리는 여기에 나누기 count if를 써서 똑같죠 뭘 count if가 더 쉽죠 그래서 대리야 이렇게 문자열로 큰 따옴표로 해서 대리라고 써도 되고 5, 6으로 해서 저렇게 넣어도 되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요 평균이 구해지고요 자 여기서요 요렇게 한번 표시할 수 있으신가요? 요렇게 2,539,800으로 표시하세요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어떤 함수를 써가지고 텍스트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하세요 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텍스트라는 함수가 모르잖아요. 그쵸? 텍스트 함수를 써서 수에 지정한 서식을 적용한 후 텍스트로 변환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탭키를 눌러볼게요. 탭키를 눌렀더니 value라는 값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쵸? value라는 거는요 값이에요. 값. 그래서 여기에 우리 어떻게 해요? 2539800에 해당하는 값을 집어넣고 컴마 홈의 텍스트 내가 원하는 텍스트의 형식을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쓰냐면 문자열이니까 큰 따옴표를 하고 원을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엑셀에서 우리 그 1번에 2번 문제 풀 때 샵, 컴마, 샵샵샵, 원 이렇게 쓰잖아요. 똑같아요. 샵, 컴마, 샵샵샵 이렇게 써주면 되고 아니면 원도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안에서 홈의 텍스트 형식 안에서 내가 숫자 모양으로 표시된 부분을 샵, 컴마, 샵샵샵 저기에 숫자 밸류 값들을 집어넣어서 저런 형식으로 보이게 해줘 라고 해주는 거예요. 이거 아시죠? 자 그러면요 여기서도요 우리가 1번에 2번 문제에서 0일 때 0원으로 표시하세요 라는 것도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걔는 어떻게 바꾸면 돼요? 샵, 컴마, 샵샵샵 얘를 샵, 컴마, 샵샵 0원으로 바꾸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써주시고 가로 닫고 마무리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얘가 0일 때 0원으로 표시되잖아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전부 다 sum if, count if. 이 문제 많이 나와요. sum if, count if. 자, 요거만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생각나세요? 그 데이터베이스 함수랑 고급 필터는요, 나오면 뭐가 생각나야 된다고요? 고급 필터와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문제가 나오면요, 제일 먼저 생각나야 될 게 뭘까요? 뭐? 조건을 만들고 시작하는 거. 고급 필터랑 데이터베이스 함수는요, 조건을 만들고. 그럼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뭔데요? 기본 함수에, 기본, sum, average, max, minimum, count잖아요. 그쵸? 여기 앞에
D.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함수가 주어지면 앞에 D자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함수네, 조건을 만들고 시작해야 돼. 요렇게 자동으로 떠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요, 이거 구하는 게 아니라 요렇게 해볼게. 직급이 4원인 사람의 실수령액의 합계를 구하고 싶어요. 실수령액의 합계. 그러면 우리는 합계니까 dsum이라는 함수를 쓰잖아요. 그쵸? 그리고 문제에서, 데이터베이스 함수 문제에서 이 표에 직급이 4원이야 라는 조건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요, 그냥 요거 쓰면 되고, 조건이 그냥 이거 사용하시면 되고요. 만일에 직급이 가장이야 라고 하면요, 여기 옆에 어떤 범위의 조건을 만드시오 라고 이렇게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dsum이라는 함수를 써서 우리는 데이터베이스 얘를 집어넣고, 컴마, 필드는요, 우리가 계산할 필드잖아요. 그쵸? 그러면 직급이 4원인 실수령액의 합계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 우리는 실수령액의 필드를 넣어주는 거예요. 콤마. 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아는 제일 어려운 영어 단어. 뭐요? 직급이 4원이니? 이렇게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쵸? 계산은 누가? 컴퓨터가. 가로 닫고 엔터를 치면요, 얘는 직급이 4원인 실수령액의 합계를 구해지겠죠? 그런데요,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dCount를 써서, dCount를 써서요, 부서가 영업부인 개수를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 자,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는 문제야, 문제. 이거 한번 얘기해보세요. dCount라는 함수를 쓸 거예요. dCount라는 함수를 써서 데이터베이스는 집어넣었어요. 그쵸? 컴마. 그 다음에 필드를 집어넣을 때 우리가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몇 번을 넣어야 될까요? 자, 우리는 지금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구하는데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랑 고급 필터는 조건을 만들 겁니다. 그쵸? 그런데 지금 문제가 직급이 4원인 사람의, 이거 합시다. 그냥 저기 불이 켜져 있으니까, 직급이 4원인 사람이 몇 명이에요? 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내가 선택할 필드로 뭘 선택해야 될까요? 자, 1번 성명, 2번 직급, 3번 부서, 4번 기본급, 5번 수령액. 한번 써보세요. 미니님 한번 얘기해봐. 2번? 그쵸? 그러니까 틀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 필드는요, 계산할 필드를 얘기를 합니다. 아까 제가 카운트 설명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카운트는요, 숫자만 세준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여기에 해당하는 직급 2번을 집어넣으면요, 얘를 집어넣으면요, 직급이라는 필드 안에, 직급이라는 필드 안에요, 여기 안에 숫자가 들어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요, 빵이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빵, 0이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넣어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기본급 아니면 실수령액의 필드를 넣어줘야죠. 그쵸? 왜? dCount이기 때문에. 그쵸? 만일에 얘가요, dCount라고 나왔으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뭘 넣으면 돼요? dCount라고 썼으면요, 우리는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없어요. 그쵸?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아니요, 2번이 아니라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다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 기본급을 집어넣더라도 여기에 숫자 문자, dCount하는 숫자 문자를 다 세주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1번부터 5번까지 다 넣어도 상관이 없겠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좀 어렵게 나올 때는 dCount로 나오고, 좀 쉽게 나올 때는 dCount로 나오는 거지. 그럼 dCount로 나왔을 때는 거의 대부분 다 맞추겠죠? 그쵸? 이 형식만 알고 있으면 이 문제는 다 맞추겠죠. 근데 dCount라고 했을 때 직급이라는 필드를 선택을 하면 쟤는 틀리는 사람들이 많겠죠. 4번, 5번 이거는 뭐 거의 한 40% 확률로 맞추겠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집어두면 계산이 되는 게 데이터베이스 함수.
요 정도만 알고 있어도 우리가 앞에 했던 조건함수, 참조함수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5문제 중에 거의 다 나와요. 거의 다 문제에 나오니까. 그리고 기출문제 5문제 중에 한 문제가 완전 어려우면 4문제가 쉬워요. 그리고 2문제가 어려우면 3문제가 쉬워요. 여튼 우리는 3문제 정도는 맞출 수 있어요. 3문제는 꼭 맞춰야 되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쉬운 문제 3문제를 골라서 푸는 연습들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다른 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요. 나중에 문제를 풀어보시고 뭐 헷갈리거나 모르겠으면 그 오픈 카톡방에 남겨놓으세요. 그러면 제가 그 부분만 영상으로 찍어서 설명하거나 아니면 또 게릴라 실시간 열어가지고 또 설명을 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를 또 하자고요. 자, 넘어가 봅시다. 네네. 피벗 테이블 한번 볼게요. 그런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자, 여하튼 피벗 테이블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이 문제 풀어보면 되겠네요. 피벗 테이블은요, 일단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그 수학 시간에 중고등학교 때 이런 거 했었잖아요. 뭘 했었냐면 이거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뭐 그리거나 뭐 이렇게 그리거나 뭐 이런 거 했었잖아.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피벗 테이블은요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그래서 행머리끌 열머리끌 X축 느낌 행머리끌 열머리끌도 헷갈리면요 X축 느낌 Y축 느낌 요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를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값. 자, 그러면 여기서 피벗 테이블은요 우리가 필드를 기준으로 뭔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에 보니까 A18셀에 피벗 테이블을 그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표 안에서 피벗 테이블을 선택을 해도 되고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피벗 테이블 자, 그래서 내가 이 선택을 하면요. 여기 새 워크시트에 만들라고 하거나 기존 워크시트에 만들라고 하면 우리가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문제에서 지금은 기존 워크시트니까 기존 워크시트를 선택하고요. A18셀을 클릭을 하고 확인을 누르면 아까 제가 얘기한 여기 있는 필드에 해당하는 값이 여기 뿅 들어가요. 그쵸? 이것도 화면을 줄여야지. 자, 요렇게 뿅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필드가 여기 피벗 테이블 필드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요. 자, 여기서 문제를 떠나서 한번 보세요. 부서명을요. 행 레이블로 한번 당겨 보세요. 행 레이블로 당기면 얘의 모양이 여기 Y축 느낌으로 기획부, 생산부, 영업부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커말 2급 같은 경우에 뭐 부서명을 행 레이블로, 부서명을 열 레이블로 이게 다 주어져요. 그래서 그거대로 숑숑숑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 이번에는요 부서명을요 열 레이블로 한번 바꿔보세요. 그럼 얘는요 여기 X축 느낌으로 기획부, 생산부, 영업부가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리고요 기본급을요 값으로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여기 기획부, 생산부, 영업부에 나가는 기본급의 합계들이 한 방에 계산이 되잖아요. 자, 부서명을요 행 레이블로 나오세요. 요거보다는 요게 훨씬 한눈에 더 보기 편하네요. 그쵸? 기획부는 830만, 생산부는 이렇게 총 이렇게 이만큼 들어요. 이렇게. 그런데요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 지기를요, 열 레이블에 한번 갖고 와보세요. 그러면 Y축이 있고 X축이 있어서 그 안에 값들이 들어가잖아요. 그쵸? 요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지기를요, 부서명 밑으로 넣어보세요. 그러면 요렇게 기획부 아래에 지기가 들어가고, 자, 부서명을요, 지기 밑에다 넣어보세요. 그러면 가장 안에, 이거는 우리가 집어 넣는 거에 따라서 모양들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더 편리하게 한눈에 보여지는 값을 기준으로 만들어서 보여주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이 피벗 테이블이거든요. 그러면 문제를 다시 보면 얘네들을 끄고 문제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커마 리급에서는요, 제가 볼 때는 문제대로 하면 끝나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보고서 필터, 성명은 보고서 필터. 성명은 보고서 필터로 여기 집어넣고, 그러면 표 두 칸 위에 생깁니다. 부서명은 행 레이블. 부서명을 행 레이블로 집어넣고, 직위는 열 레이블. 직위는 열 레이블로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값의 기본급과 실수령액의 합계. 값의 기본급과 실수령액을 집어넣어 줍니다. 그쵸? 그 다음에요, 시그마 값을 행 레이블로, 시그마 합계 값을 행 레이블로 옮겨주래요. 자, 그러면요, 모양은요, 지가 알아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 커마 2급에서는 우리가 뭐 따르게 변경하는 거, 오히려 ITQ 엑셀에 나오는 피벗 테이블이 더 어려워, 더 헷갈려요. 그런데 커마 2급에서는 저기 문제대로 주어진 대로 집어넣고요. 아직 안 끝났잖아요. 피벗 테이블로 만들었어. 동일 A18셀에서 시작을 했어.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 행의 총합계는 표시하지 않고 빈 셀은 별로 표시하시오. 그럼 얘는요, 자, 행의 총합계. 여기에 지금 선택을 하면 각 행의 합계 값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선택을 하면 이 피벗 테이블 도구라는 숨겨진 메뉴가 생기고, 디자인에 가보면요, 부분합 총합계 보고서 레이아웃 비행. 그럼 여기 보고서 레이아웃에서 이거는 문제랑 별개입니다.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세요 라고 하면 여기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은 문제 뭐냐면 행의 총합계를 표시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행의 총합계만 설정을 ON, OFF 개념이에요. 내가 클릭을 하면 ON이 되고 언체크를 하면 체크 해제가 돼서 OFF가 되고, 그래서 행의 총합계만 설정을 한 번 더 눌러주면요, 여기 밑에 있는 애들이 없어지잖아요. 그쵸? 없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빈 셀에 별을 표시하는 얘기는 우리가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라 이 피벗 테이블의 옵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피벗 테이블 옵션, 그 다음에 여기 빈 셀에 별을 하나 달아주면 되겠죠? 별이라고 할까요? 별이 들어가고, 만일에 피벗 테이블 그림이 같이 그려져 있어. 그런데 얘가 가운데에 있으면 가운데에 맞춰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요, 여기 있는 뭐 형식이 통화 형식, 회계 형식으로 돼 있어 라고 하면 우리가 들어가서 바꾸면 되겠죠. 지금 여기 있는 값을 기준으로 기본급의 값비드 설정에 표시 형식이 하나는 통화로 하고, 실수령액은요, 회계로 합시다. 표시 형식이 회계. 이렇게 나와 있으면 바꿔주면 되겠죠. 그쵸? 통화랑 회계의 차이점은 숫자 앞에 원자가 붙어 있는 건 통화, 제일 왼쪽에 들어가 있는 거는 회계.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쵸? 미니님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 피벗 테이블을 그렸는데 모양대로 안 나온다? 이거? 그리고요, 여기에 나오는 표 서식을 바꾸는 거는 옛날 문제예요. 여기 피벗 테이블을 선택하고 여기 피벗 테이블 스타일을 뭐 여기 적용하라는 문제로 나오고, 예전에는 여기에 들어가서 표 서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요즘에는 나오지 않고 여기에 있는 여기 테마만 적용을 해주면 끝나겠죠. 그래서 뭐 여기 중간에 피벗 스타일 보통 3으로 만드세요. 뭐 이런 식으로. 표 서식 저거는요,
아마 이제 없을걸요? 아마 이제 저거는 저렇게 나오지 않을 거예요. 여기에 표 서식이 있어가지고 바꾸는데 디자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거는 뭐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2007 버전에서 나왔던 부분인 거고 지금은 그냥 스타일만 적용하는 문제로 나와요. 자, 요게 피벗 테이블이었고요. 부분합 데이터 통합 시나리오 목표 값짜기 데이터표. 부분합. 부분합은요,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부분합은 또 고급 필터랑 데이터베이스 함수처럼 부분합 문제가 나오면 딱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부분합의 세 가지. 혹시 생각나시나요? 부분합의 세 가지는요. 부분합 문제네? 그러면 정렬. 일단 부분합이라는 건 뭐냐면 부분 계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군 백군이 막 섞여 있어. 그러면 천군 따로 백군 따로. 그래서 천군 점수 따로 백군 점수 따로 이렇게 1학년, 2학년, 3학년이 막 섞여 있어요. 그러면 1학년, 2학년, 3학년 따로 계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생각나야 될 게 정렬. 자, 커마 리급 같은 경우에는요, 정렬한 기준이 나와요. 그러니까 더 쉬워. 자, 정렬. 부분합이 나오면, 정렬을 해야 돼. 이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정렬한 기준으로 그룹을 하는 거예요. 천군끼리, 남녀 섞여 있을 때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정렬을 했어요. 그러면 남자 따로 묶어주고, 여자 따로 묶어주고. 그룹. 두 번째는 그룹입니다. 그래서 부분합이 나오면 정렬, 그룹, 그 다음으로 새로운 값으로 체크 해제 요거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분합이 나왔다. 정렬해야지, 그룹해야지, 체크 해제해야지. 체크 해제는 계산을 두 번 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반에 대한 정렬 기준은 오름차순. 그러면 표를 선택을 하고 데이터에 정렬을 해줍니다. 반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했어요. 그러면 1반, 2반, 3반, 4반 식으로 정렬이 됐네요. 그쵸? 정렬 한번 했어요. 그쵸? 정렬 끝. 그럼 데이터에 제일 뒤에 보면 부분합이 있잖아요. 그러면 부분합에 들어가면요. 자,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게 뭐? 그룹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정렬한 기준으로 그룹. 얘는 화면에 안 잘리나요? 나오나요? 그래서 여기에 그룹을 정렬한 기준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 반으로 바꿨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룹할 항목을 반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게 두 번째. 화면이 잘린다 그래서 별로 확대하는 거는 별로 사용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화면이 전체적으로 안 보여서. 자, 이게 두 번째 끝났고요. 지금 문제 뭐 하는 거예요? 영어의 최대값과 수학의 최소값을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함수를 정하고 최대값, 영어의 최대값, 평균을 지우고요. 확인을 누르면 얘의 값이 구해집니다. 영어의 그룹별로 영어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우리는 수학의 최소값, 수학의 최소값. 그러면 다시 부분합을 누르되 함수를 두 번에 한꺼번에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최소값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영어가 아니라 수학이야 라고 했을 때 여기 밑에 보시면 새로운 값으로 대치해 체크 해제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새로운 값으로 대치해 체크가 돼 있으니까 영어의 값이 사라지고 수학의 값만 남겠죠? 그래서 두 가지의 값을 같이 보려면 새로운 값으로 대체해 체크 해제를 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최소 최대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게 부분합. 되죠? 부분합은요,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렬, 그룹, 체크 해제. 자, 그 다음에 데이터 통합이요. 데이터 통합은요, 자, 메뉴를 보면 여기 통합이라고 해서 여러 개의 데이터에 있습니다.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하나의 데이터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제가 사장인데 1월달, 2월달, 3월달에 이 합계값을 한 방에 보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우리는 통합을 쓰면 되겠죠.
얘를 구하려면요, 실은요, 이렇게 하셔야겠죠. 뭐, 썸함수, 우리 썸함수를 배웠으니까, 썸함수를 써서, 이거, 이거, 이렇게 넣거나, 아니면, 요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하거나. 그쵸? 이렇게 해서 하나씩 계산을 하면 되는데, 통합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면요, 한 방에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뭐 어렵게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범위를 선택을 하시고 제품명부터 이렇게 범위를 선택을 하시고, 통합에서는요 주의할 점이 첫 행과 왼쪽 열이에요. 이 첫 행과 왼쪽 열을 기준으로 컴퓨터가 기준을 잡고 이거에 해당하는 값들을 구해줘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통합이라는 얘를 범위를 선택을 하고 합계를 구한다고 했으면 이 참조 영역을요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제품명 1월달에 추가, 여기 참조 영역 레퍼런스 안에 우리가 이 값들을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추가, 그 다음에 3월도 추가,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해버리고 통합에서 첫 행 왼쪽 열을 체크 안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선택한 첫 행과 왼쪽 열을 기준으로 여기에서 계산을 해서 넣어줘, 합계를 구해서 넣어줘, 이게 돼야 되는데 체크를 안 한 상태에서 구하면요 값을 구할 수가 없어요. 컴퓨터가 갈팡질팡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행 왼쪽 통합에서는 첫행 왼쪽열을 꼭 체크를 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한 방에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똑같잖아요.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얘네들이 다 똑같아요. mp3부터 전자면적. 그러면 얘를 굳이 이렇게 해서 첫행 왼쪽열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만 선택을 하고 첫행 왼쪽열을 언체크를 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도 값이 계산이 돼요. 그런데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첫행 왼쪽열을 기준으로 내가 넣어주는 값을 기준으로 계산해줘,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돼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자, 통합을 할 때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첫행 왼쪽열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내가 3월 실적을 넣을 때 생산지부터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첫 행은 요거요? 요거. 자, 요거부터 그래요. 요거 해보죠. 자, 첫 행과 왼쪽 열을 기준으로 통합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렇게 범위를 선택을 하고 똑같아요. 범위를 선택을 하고 데이터에 통합을 눌렀어요. 그쵸? 일단 얘네들은 지워야겠네요. 얘네들은 일단은 지우고, 자, 그럼 찾아보기에서 찾아보기가 아니라 요거 눌러서 우리가 지금 얘는요 첫 행과 왼쪽 열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첫 행과 왼쪽을 기준으로 해서 참조 영역으로 집어넣어 주기만 하면 돼요. 얘도 추가, 얘도 추가, 이렇게. 그래서 첫 행과 왼쪽 열을 체크를 하면 내가 선택한 범위에 첫 행과 왼쪽 열을 기준으로 여기에 있는 애들을 찾아서 이 합계의 값을 구해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확인을 누르면 똑같습니다. 이렇게 구해지고, 제가 설명하려고 했던 게 요거예요. 요거. 자, 얘는요 첫 행과 왼쪽 열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얘의 범위를 집어넣을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넣어야 될까요? 자, 통합을 구할 때 첫 행과 왼쪽 열이 기준이 된다고 했는데 얘의 참조 영역을요 생산지부터 이렇게 넣는다고 하면 첫 행은 가격과 판매량을 내가 구해서 할 수 있지만 네. 여기서 뭐 정답은 뭐 비교하지 마세요. 정답 그냥 요 개념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 부분을 하면 되고 합계가 아니라 다른 걸 구하는 건가 보네요. 여하튼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첫 행과 왼쪽 열을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에 내가 참조 영역을요 생산지부터 넣으면 얘의 첫 행은요 생산지, 다원명, 상품명, 판매량, 가격이라서 가격, 판매량이 들어가 있지만 왼쪽 열은요 생산지로 지정이 돼 있잖아요. 우리 V룩업, H룩업 그거 비슷한 겁니다. 내가 기준을 이
값으로 기본급으로 따졌으면 범위도 기본급서부터 긁어줘야 돼요. 그쵸? 그래서 요렇게 넣어야겠죠. 그쵸? 범위를 요렇게 넣어야지 왼쪽 열 기준으로 삼겠죠. 그쵸? 그렇게 하면 돼요. 잘하시네요. 혹시 언제 시험인데요? 시나리오 목표값 찾기? 목표값 찾기? 시나리오 목표값 찾기 데이터표. 시나리오부터 갑시다. 시나리오. 요거는 하나만 해볼게요. 하나만. 자, 시나리오는요, 또 문제대로 해주면 돼요. 그리고 또 시나리오의 팁은, 아쉽네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니까. 시나리오 팁은요, 셀 이름 정의하는 것만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셀 이름 정의하는 부분만 사용을 해 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얘는 지금 뭐냐면 이 비율을 기준으로 얘가 60%가 됐을 때 40%가 됐을 때 상여금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B17셀, 그 다음에 H5셀, 그 다음에 H7셀, H9셀에 해당하는 얘네들만 가지고 문제를 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시나리오에 나오는 B17셀의 이름을 상여금 비율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H5셀 이름 정의하는 거 100만원, 정상인, 조만근, 이렇게 이름 정의한 애들만 사용을 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얘 지금 상여금이 60%, 40%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바뀌는 값을요,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에 가상 분석 안에 있죠? 시나리오 관리자. 그래서 추가. 하나는요, 시나리오 이름이 비율 증가래요. 비율 증가. 변경 셀은 내가 선택한 셀이 되는 거고, 확인. 그 다음에 50%가 60%가 되는 거니까 0.5가 0.6이 되겠죠? 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비율 인하예요. 비율 인하. 그리고 50%가 40%가 되니까 0.4가 되겠죠. 확인. 그러면 이렇게 비율 증가, 비율 인하라는 시나리오가 만들어지고요. 그쵸? 커마 리급에서는요, 뭐 표시하시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요약하시오 였어요. 요약하시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얘는 써먹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우리는 결과 셀에 이거 컨트롤 키 누르고 이거 이름 정의한 애들만 선택하면 됩니다. 이름 정의한 이유는요, 저는 그냥 다 해볼게요. 요거만 선택하셔야 되는데 저는 다 해볼게요. 확인. 그러면 이 시나리오에 해당하는 결과가 50% 지금 현재일 때는 요거지만 60%로 증가했을 때 요렇게 되고 40%로 비율이 인하됐을 때는 요렇게 금액들이 지불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이름을 정의한 애들은요, 요렇게 이름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정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결과는 얘네들이 없고 얘네들 3개만 나오면 되겠죠? 그쵸? 이게 시나리오. 문제대로. 시나리오의 힌트는 이름 정의하는 것만 사용하는 거야. 그리고 시나리오가 뭐가 어떻게 되고 뭐가 저쪽으로 되고 이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변경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결과에 해당하는 요약을 볼 거야 라고 하면 그 결과셀을 넣어주면 되는 거고요. 이게 시나리오고, 목표값 찾기. 이게 제일 쉬운 문제죠? 목표값 찾기가 보너스 문제예요. 보너스 문제. 목표값 찾기도 가상 분석 안에 있는 겁니다. 얘는요, 문제 따라 가시면 돼요. 손익계산표에서 순이익의 평균이 얘네요. 그쵸? 얘의 평균이요. 얼마가 되고 싶대요? 2억 5천만 원이 되고 싶대요. 그럼 지금 2억 1천만 원인데, 2억 100만 원인데, 2억 1천만 원이에요. 거의. 2억 1천만 원인데, 얘가 더 올라가려면요, 연평균 성장률, 이 성장률이 더 올라가야겠죠, 그쵸? 왜냐면 이게 더 올라가야지만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뭐 더 1억으로 낮아졌다고 하면 얘네들이 뭐 더 낮아지거나 세율이 더 올라가거나 하겠죠? 근데 그 계산을요, 컴퓨터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표값 찾기에 해당하는 얘의 값이 2억 5천이 되고 싶어. 뭘 바꿔서? 얘를 바꿔서. 그쵸?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고 데이터에
가상 분석의 목표값 찾기. 그럼 내가 선택한 셀이 수식 셀이 되는 겁니다. 수식 셀이라는 거는 계산된 함수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찾는 값에 250, 000, 000. 숫자 잘못 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2억 5천을 쓰고 값을 바꿀 셀에 영평균 성장률이 어쩌고저쩌고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를 집어넣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뿅 바뀌었을 때 22% 성장하면 되네요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게 목표값 찾기. 그쵸? 데이터표가 좀 헷갈려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자기가 잘 개념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데이터표에 뭘 하라고 했냐면 영업이익 변화를 구한다고 했어요. 뭘 가지고 구한다고 했냐면 판매량과 판매 단가의 변동. 판매량과 판매 단가가 주인공이네요. 얘네들이 주인공이네요. 그쵸? 얘네가요 곱해져서 3,000원이 구해지고 원가를 빼서 2,100원이 된 다음에 판매비랑 관리비가 빼져서 영업이익이 구해졌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판매량이 30이고 판매 단가가 100원일 때 영업이익은요 2040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2040이라고 쓸 겁니다. 그쵸? 그런데 우리가 얘를요 10개 팔거나 50개 팔거나 100원에 팔거나 50원에 팔거나 140원에 팔거나 만일에 내가 50개를 100원에 팔았다라고 하면요 4040이 나요. 그러면 여기에 4040 이렇게 써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값을 일일이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써주는 게 아니라 데이터표라는 기능을 이용을 하면요 한 번에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것들을 구할 수가 없어요. 왜? 얘랑 이 표랑 얘랑은요 지금 상관이 없잖아요.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연결을. 요 행과 열이 첫 행과 이 왼쪽 열이 만나는 요 지점에 는이라고 해서 4040이라고 쓰시면 안 돼요. 4040이라고 쓰시면 안 되고 는이라고 해서 여기 있는 수식을 갖고 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 얘의 값이 40으로 바뀌면 얘의 값이 바뀌고요. 얘의 값이 바뀌면 얘의 값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3040 이렇게 우리가 입력하는 것처럼 컴퓨터한테 야 얘네 값들을 기준으로 얘의 값이 바뀌었니? 바뀌었으면 얘의 값도 따라 바뀌니까 이 값들의 기준에 해당하는 값들에 여기 있는 값을 집어넣어줘 이렇게 해놓은 게 데이터표예요. 그럼 우리는 거꾸로 해서 집어넣어줘 이거를 명령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데이터의 가상분석의 데이터표. 그러면 컴퓨터가요 행입력세, 열입력세 이 기준만 잘 잡으면 돼요. 지금 우리가 5행을 기준으로 10개, 20개, 30개, 40개, 50개 이 열을 기준으로 50원부터 140원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값들을 눌러주는 게 아니라 어찌됐건 얘의 값이 바뀌는 거는 얘 때문이잖아요. 근데 얘의 값이 바뀌는 결정되는 값은요 얘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5행에 들어가 있는 행입력 셀에 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2열에 들어가 있는 이 다양한 금액들에 해당하는 판매 단가가 열입력 셀로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집어넣으시면 계산은 컴퓨터가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데이터표. 자,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좀 하나씩 해봤는데요. 네. 그게 문제예요. 데이터표에서는 그 부분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고 만일에 엉뚱한 값이 나왔다 라고 생각이 되면요 바꿔서 넣으면 되지. 우리가 시험 볼 때 바꿔서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매크로나 차트는요 따로 하지 않을게요. 매크로나 차트는 다른 그 커마리급 영상을 보시고 뭐 간단하잖아요. sum이라는 함수를 계산하는 거랑 그 다음에 서식 집어넣는 거랑 그 부분들은 기출문제에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보면서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 걸쳐서 우리 커마리급 실기 총정리를 해봤네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저한테 많이 뭐 도움은 안 돼요. 사실은 도움은 안 되고 영상 도움은 되지. 영상 이렇게 찍어가지고 바로 올려놓으면 되니까. 그래서 도움은 되고
또 연습이 되니까 저는 사실 이렇게 실시간 하는 게 되게 좀 어려웠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이 대화 올라오는 거랑 제가 이 설명하는 거랑 조금 이 타이밍을 잘 못 맞춰서 그랬는데 또 이런 식으로 하면 또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것들도 모스라든지 커마 1급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 이런 것들도 조금 시간들을 만들어서 같이 또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래도 미니님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뭐 채팅 보면서 이렇게 좀 한 거에 더 많이 도움이 됐고요.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커마 2급 실기 총정리는 마치고요. 시험이 연기가 돼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는데, 좀 안타깝긴 하네요. 여하튼, 주말 잘 보내시고, 잘생긴 이민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